안녕하세요. 대여 김채연입니다. 이 한울 반도체가 한동안 오래 지속되었던 장기 바닥권을 깨고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이 상승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4, 5일 정도로 연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가 차트 보면서 이 변동성이 좀 있는 이 주가 차트에 어떤 이슈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승 랠리 도대체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호를 매겨 놨던 건 좀 포인트가 되는 이슈 사항들, 반영이 되었던 구간들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번호를 한번 매겨 봤고요. 1번 아무래도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이 갭상승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자, 24년을 한번 초반을 보시면 1월, 2월까지 2,000원대 바닥권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니죠. 박스권을 이루면서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던 그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갭 상승이 나왔다. 요인을 안 찾아볼 수 없겠죠. 이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사채 발행이 되었다. 유상증자 그리고 사채 발행해서 170억 원, 100억 원, 약 200억 원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가 지금 자금이 조달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이 주가를 형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역시나 상승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건 아니죠. 현실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도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도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테마성으로 2차 전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런 테마 속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고가까지 5,410원으로 최고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6월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한울 반도체잖아요. 근데 한울 과학 소재가 한울 반도체 원래는 원텍 이라는 회사였는데 한울 과학 소재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이번 구간입니다. 이번 구간에 상호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울 반도체 상호 변경이라고 보이시죠? 6월 28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변경이 되는 게 사실 모두가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지상 원래 있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어서 이 변경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이미지도 사실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이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조금 다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구간에서의 하락세는 사실상 큰 급락 구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아쉽게도 이 3 월에 더욱 큰 이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애를 먹었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채는 1번 구간에서도 발행이 되었는데 3번 구간에서는 이 전환 사채의 전환가액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가 3,4천 원입니다. 3,4천 원인데 아까 보셨던 이 전환가액 1,957원 정도로 갭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망감이 아무래도 주가의 급락을 한 3일 정도로 연속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 바닥권을 어느 정도 뚫고 10 월부터는 그래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승 랠리도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인들로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알아야겠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10월 초, 9월 말부터 그래서 이 상승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보합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지금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보기가 드문 이런 구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울 반도체 주가가 이제 들썩이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M&A까지 더해서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울 소재 과학이 지금 최대 주주로서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브리용이라고 해서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해서의 30% 지분이다. 그래서 이 최대 지분을 매각했을 때의 합병까지 있다면 이게 기대감 그리고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한울 반도체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부 나뉘어져 있는 건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볼 거기 때문에 MLCC와 본더 장비가 무엇이냐만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CC는 이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전기의 신호를 흘려보낼 때 이 댐 역할을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풀어주는 그런 간단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작은 쌀알 크기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LCC가 곽강을 받고 있는데 그 비전 검사를 하는 장비를 이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본더 장비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본드죠. IC와 이 글래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IC와 글래스를 붙여주는 장비, 비전 검사를 하는 장비를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이 MLCC와 본더 장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업을 머신 비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M&A 가능성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머신 비전 기술 기반으로 했을 때 AI,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주도 성장 산업이죠. 이 성장 산업의 연관이 될 수 있겠다. 연계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었죠. 아까 봤던 이 매각 가능성, 이 주식 매각 가능성과 그리고 M&A 가능성들이 합쳐져서 지금 상승 랠리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한울반도체 지금까지 어떻게 재무를 구성해 오고 있는지 성장성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2019년부터 22년까지로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기업이죠. 크기는 어떻게 크다, 뭐 적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는 매출액 부분에서는 성장성이 눈에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20년, 21년 그래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2년까지는 성장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2023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좀 부진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023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 성장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이기는 하지만 좀 적자폭을 줄였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겠지만 이 상황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울 반도체 이 장기 바닥권을 깼던 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번 연도를 들어서 좀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한울 반도체였기 때문에 24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슈 상황도 같이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또 관련해서 소식들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